솔직히 살다 보면 정말 민망할 때가 있죠. 해외여행지에서 혹은 이민 온 동포사회에서 한국 사람 티가 너무 나는 행동을 보고 얼굴이 화끈거릴 때 말이에요. 쩝쩝 소리 내며 밥 먹기, 땡큐 한마디 안 하고 무뚝뚝하게 굴기, 남의 옷차림이나 가족사에 관심이 지나치게 많아 사생활을 파고드는 태도, 저도 해외에서 살던 시절에 그런 장면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며 꼭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만 생각하기보다 나도 혹시 그런 모습이 없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국 사회의 특수한 분위기 때문이기도 해요. 남의 눈치를 엄청 보고 비교하고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죠. 그러다 보니 내 삶이 아니라 남이 보는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이 뭐라 할까 봐 요란하게 꾸미고 남이 어떻게 사는지 살피면서 질투하거나 평가하고. 이게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 소득은 줄고 사회적 지위도 사라지는데 남의 시선이 기준이었던 사람일수록 허무하고 불안해져요. 내 삶의 기준이 내 마음속이 아니라 남의 평가였으니까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가 바로 내 삶을 내 기준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60대 초반의 분이 있어요. 평생 대기업 다니면서 남들 눈치 정말 많이 보셨대요. 퇴직 후에도 습관이 남아있더라고요. 자녀 결혼식 비용, 손주 돌반지, 친척들 경조사비 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문제였어요. 본인은 노후 자금이 부족한데도 체면 때문에 다 내주느라 허덕였어요. 어느 날 통장 잔고가 텅 비고 나서야 충격을 받으셨대요. 남의 눈이 아니라 내 삶을 살 걸 하고. 지금은 경조사비도 줄이고 자식에게 솔직히 상황을 말하고 자기 생활비는 자기 연금 범위에서 살려고 연습 중이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끄는 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요즘은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한국에서 오신 70대 부부의 이야기예요. 이분들은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 이민 오셨는데 동네 한국 모임에서 너무 튀었대요. 밥 먹을 때 소리 크게 내는 건 물론이고 이 집은 뭐 해 먹고 사냐 같은 걸 너무 스스럼 없이 묻는 거예요. 현지에 오래 산 교포분들이 불편해했죠. 그때 친하게 지내던 교회 권사님이 조용히 일러주셨대요. 여긴 그거 실례야. 내 사정은 내가 얘기할 땐 얘기해도 되지만 남 사정은 묻지 않는 게 예의야. 처음엔 화가 났대요. 왜 내가 잘못이야? 그런데 자식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아빠, 여기서는 좀 조용히 드세요. 익스큐유스 미나생크 유는 꼭 하시고요. 그제야 알았대요. 남의 나라 살려면 남의 룰을 알아야 한다는 걸. 지금은 모임 자리에서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필요하면 영어로도 익스큐유스 미라고 말해요. 본인도 그게 멋있어 보여서 좋다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에 은퇴하고 호주로 가서 살던 분이에요. 이분은 스스로를 한국 사회의 눈치 좀비였다고 고백하시더군요.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 동기 경쟁, 심지어 회사 단체 회식에서도 메뉴 하나 제대로 못 고르고 남 눈치만 봤대요. 호주 가서는 달라졌대요. 여긴 남의 옷차림, 나이, 직업 전혀 관심 없더라. 나도 남을 신경 안 쓰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허무했어요. 나를 평가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한편으론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노후 생활비를 아끼려고 한적한 외곽 지역에서 자급자족 비슷하게 살아요. 한국 친구들은 날 불쌍하게 보는데 난 정말 내 삶을 사는 느낌이에요. 나를 보여주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요.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우리 은퇴 세대가 한 번쯤 콕 씹어볼 말이 있죠. 남의 시선을 벗어나서 내 기준을 세우자. 돈이 많든 적든 어디서 살든 무슨 옷을 입든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선택이 되자. 그리고 해외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에티켓은 내 인격의 문제니까 배우면 되는 거고 남을 불편하게 안 하는 게 결국 나를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한국 사회가 치열하고 경쟁적이다 보니 남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해해요.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의 생존 전략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
생존 경쟁의 룰이 바뀌는 거예요. 남보다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 모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는 연습이기도 해요. 남 눈치 덜 보고 내 소망이 뭔지 알아보고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남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려 애쓰고 작은 친절을 습관처럼 베푸는 거. 이게 은퇴 후를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은퇴는 내 인생의 이막을 쓰는 시간인데 이제야 진짜 나다운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됐다. 참 멋진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어디서 밥을 먹어도 예쁘게 먹고 누구를 만나도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어디서 살아도 한국 사람 티가 나되 좋은 의미로 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연습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남을 의식하기보다 나를 알아가고 내 삶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는 것. 그게야말로 은퇴 준비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방금 이야기까지가 공감하고 생각을 바꾸는 쪽이었다면 이번엔 훨씬 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은퇴 후 삶을 내 방식으로 살기 위해 남 눈치 덜 보고 살기 위해 뭘 구체적으로 해야 할까? 이걸 한번 파고 들어가 봅시다. 사실 남의 눈치 안 보고 살아라는 말이 제일 허무맹랑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끊을 수 있나요?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번에 바꾸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의식적인 연습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권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나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기예요. 내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상황이 언제인지 기록해 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경조사 갈 때 옷값, 축의금 액수로 스트레스 받는가? 친구 모임에서 내 자식 자랑 혹은 남의 자식 평가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가? 시장이나 마트에서 싸게 샀다는 소리를 못해서 더 비싼 걸 사나? SNS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남이 뭐라 할까봐 의식해서 고르는가? 이런 걸 적어보면 은근히 많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줄여야 하는데도 체면 비용이 계속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이런 습관을 바꾸라고 할 때 기록이 첫 단계인 건 자각 없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씩 바꾸기예요. 예를 들어 축의금. 나도 이제는 상황껏 내야지. 남이 뭐라 해도 내 형편 생각하고 내자. 실제로 어떤 60대 분이 이거 연습해서 1년에 200만 원 정도 줄이셨어요. 그 돈으로 병원비와 여행비로 쓰셨는데 이게 내 인생의 질을 올려주는 돈이더라고 하시더군요. 또 모임에서 자식 얘기 나올 때 남 평가하기보다 아휴, 각자 다 잘 살아야죠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는 연습도 좋습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이런 연습을 하면서 친구 관계가 편해졌다고 하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남 평가 안 하면 나도 평가받을 부담이 줄거든요.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에 투자하기예요. 이건 돈 쓰는 문제뿐 아니라 시간도 그렇습니다. 남 보라고 하는 소비 줄이고 진짜 내가 즐거운 것에 쓰기. 친목 모임도 남 눈치 보며 다 참석하지 말고 진짜 편한 모임만 가기. 옷이나 외모 꾸미기도 남 보라고 말고 나 편하고 좋은 쪽으로 바꾸기. 예를 들어 상담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70대 여성분이 늘 주변에서 화장은 이렇게 해야지 옷은 저렇게 입어야지 지적을 듣고 맞춰왔대요. 근데 막상 본인은 간편하고 수수한 스타일이 좋아서 자식이 사준 한복 원피스 한 벌로 거의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촌스럽다 한마디 하면 또 백화점 가서 비싼 거 사고 그걸 끊으니까 한 해 의류비가 100만 원 넘게 줄었어요. 대신 건강식 재료 사고 손주랑 놀러 다녔대요. 이게 삶의 질을 높이는 소비죠. 네 번째 단계는 감사 표현 연습이에요. 한국에서 남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하는 게 쑥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게 기본 매너죠. 특히 이민 사회에서 한국인이 무뚝뚝하고 무례하게 보이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연습법은 간단합니다. 시장 가서도 감사합니다. 꼭 말하기. 친구에게도 고마워 한마디 하기. 가족에게도 수고했어. 고마워 자연스럽게 하기.
이게 남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바꿔요. 실제로 교포 사회에서 이런 말 한마디가 교류의 질을 확 바꾼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무뚝뚝했는데 생크 유익스크 유스 미쓰기 시작하면서 현지인뿐 아니라 교포들 사이에서도 훨씬 부드럽게 지냈대요. 다섯 번째 단계는 사생활 존중하기예요. 남의 사정 캐묻는 건 한국에서 친근함의 표현이었을지 몰라도 해외에서는 신뢰입니다. 자식 직업 연봉 묻지 않기, 재산 이야기 꺼내지 않기, 건강 상태 지나치게 캐묻지 않기. 이건 기본 매너이자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교포 사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자녀 어디 취직했어? 얼마 받는다며? 집값은? 이런 질문이 정말 듣는 사람에게 큰 스트레스예요. 은퇴 후에도 이런 말 줄이면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노후 생활비 계획 세울 때 꼭 체면 비용을 항목으로 잡아보세요. 경조사비, 옷 화장품비, 모임회비, 선물비. 이걸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때문에 쓰는 돈에서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재무 상담할 때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예산을 세우면 매달 10만 원, 30만 원까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연 120만, 360만 원이면 여행 한두 번, 건강검진, 취미 비용을 더 낼 수 있죠. 이런 걸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정말 달라집니다. 아, 내가 내 기준으로 살고 있구나. 남이 뭐라 해도 이게 내 삶이다. 이걸 체화하면 은퇴 후가 훨씬 자유롭고 행복해져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눈치 습관을 기록하고 관찰하기. 하나씩 줄이고 바꿔보기. 내가 좋아서 하는 소비와 활동 찾기. 감사와 예의를 입에 붙이기. 남 사생활 존중하는 법 배우기. 생활비 계획에 체면 비용을 포함해 조정하기.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은 단순히 돈 모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에요. 이걸 연습하면 돈도 덜 나가고 인간관계도 편해지고 삶이 내 손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라도 시작해 보세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 내 삶을 사는 거. 은퇴 후의 진짜 자유가 거기에 있습니다.